네. ENC 창업 아카데미 수업 2일차 두 번째 수업 시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일차에서 말씀드렸듯이 1년, 1개월이나 1년 동안의 그 신문이나 어떤 메디어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게더링해서 모아보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을 추출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추출해 보면 사회가 어떤 트렌드로 가는지, 어떤 게 이슈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는 아이템 선정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면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차피 사람한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 그래서 편리성, 굉장히 편해지는 거. 핀테크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간단한 결제죠. 그래서 편리성, 이런 부분, 사람이 심리를 이용해서 편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한 편리성에 관련된 비즈니스가 중요할 것이다. 그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안정성, 평온한 거죠. 본인을, 사람을 그 평온한 마인드로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비즈니스 아이템을 선정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 중에서 세대상입니다. 세대상은 계속 바뀌었어요.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우리 때, 우리 자식 때. 언어도 많이씩 바뀌죠. 우리가 모르는 언어들, 뭐 길막, 뭐 이런 것들, 중도, 이런 것들을 우린 전혀 모르는 단어들이 애들은 막 씁니다. 그러면 비즈니스를 누구 대상으로 할 거냐를 봤을 때 3, 40대 성인 대상할 거냐, 1, 20대 애들을 대상할 거냐, 5, 60대 어르신들 대상할 것이냐, 그걸 구분을 해본다 그러면 각각에 맞춰서 세대 대상을 구분해서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 60대 부분은 장수를 찾아서 말씀드려야 될 거고, 3, 40대는 그 사업, 성공, 벤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린 애들은 10대, 20대들은 엔터 쪽, 흥미 위주, 재미 이런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 그 세대상을 잘 반영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물론 성적 쾌락도 쾌락이고요. 어떤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카타르시스도 쾌락이고요. 운동을 하면서 땀 흘리면서 느끼는 시열도 쾌락입니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기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쾌락에 맞춰서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면 비즈니스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는 기술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실 게 기술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할 때 대표이사의 역량을 본다고 하죠. 기술을 물론 기술을 보긴 보지만 기술을 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 기술은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는 게 기술이에요. 그 엔지니어들이 창업을 하면서 가장 그 문제시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에 나밖에 없어. 내가 최고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군가가 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진짜로 자기가 최고라 그러면 그거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시장이 없어서 그 시장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는 거든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 그 부분을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최고라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떠들고 다니는 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비즈니스는 잘 팔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잘하는 겁니다. 기술은 잘 팔릴 물건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 필요한 거지, 기술이 좋다고 다 팔리는 건 아니라서 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스티븐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가지고 넥스트라는 최고사의 컴퓨터를 만들었다 망했다 그랬죠. 기술은 뛰어났지만 시장에서는 외면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뛰어난 거 말고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을 기획해서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하는 데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긴 중요하죠. 하지만 기획력, 영업, 자금, 관리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팩터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다 잘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다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다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직원이 들어가고 하는 거죠. 근데 회사라는 건 이게 우물통 같아요. 우물통 같아가지고 5가지 기둥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기획이 하나 부족하다? 그러면 딱 기획 위치만큼만 물이 찹니다. 딴 건 다 100이에요. 근데 기획이 40이에요. 그러면 물은 40까지를 기준으로 물이 찹니다. 제일 부족한 쪽에 기준이 돼서 사업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게 되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골고루 한쪽만 강조시키면 안 되고 다 같은 위치에서 강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굉장히 간과합니다. 그 기술력이 뛰어나다, 영업을 잘한다, 돈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관리와 기획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팩터들을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누구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뭐든지 간에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시작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돼요. 기술이 뛰어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 앞에서 떠들더라도 교수님이든 뭐 대통령이든 누구 앞에서 떠들 때 나의 비즈니스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시작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내 손에 없는 돈은 부모님 돈이라도 내 돈이 아닙니다. 내일 줄게. 실제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돈 좀 주세요. 알았어 줄게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내 통장,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는 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하면서 돈 들어올 때가 있어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돈 들어올 때가 있어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돈이 딱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이 있다라는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사업하면서 가장 힘든 게 작은 부분이거든요. 흑자 부도 나는 부분도 다 그렇게 나는 이유입니다. 돈이 들어올 때는 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손에 없으면 부모님 돈이라도 내 돈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같이 세상은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겸손해지란 얘기죠.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꼭 존재한다는 걸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 정리해 봤고요. 2014년도 작년도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투자한 자금입니다. 1일차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IT 관련된 부분이 주가 있겠지만 이번에 여기서도 13조라는 그 정부 자금이 집행됐습니다. 대부분이 IT 관련된 부분이죠. 나나IT 쪽은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우선 이쪽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각각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쪽을 쳐다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작년 올해는 아직까지 트렌드 키워드가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2014년도의 트렌드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만족형 가치 소비라는 단어가 나왔죠. 아이폰 스피커인데
이게 60만 원인가 그래요. 스피커가 아이폰 가격만큼 비쌉니다. 근데도 이 부분이 잘 팔린 거죠. 그래서 가격이나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쪽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초콜릿도 그렇고요. 나스포츠, 나이트 스포츠라고 하죠. 운동을 좋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근데 아침에는 바쁘니까 대부분 저녁에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저녁에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낮에 할 때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형광이 들어간다든지 불이 나온다든지 이런 나이트 조깅, 나이트 라이딩 이런 것들 관련돼서 밤에 할 수 있는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고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가 많이 발달될 것이다라는 게 트렌드 키워드로서 예측이 됐었죠. 그리고 DIY, RIY 내가 만들고 내가 고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될 거다. 이케아도 DIY 쪽에 많이 공감이 되고 있죠. 브라운 컬러, 화이트 컬러, 그레이 컬러 이런 것들은 다 아셨죠. 근데 블루 컬러와 화이트 컬러가 합쳐진 부분이 뭘까요? 건축학과 출신 목수, 경영학과 출신 빵집 주인. 2014년도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제 직업은 귀천이 없다는 얘기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목수는 옛날 생각했을 때 굉장히 하대받던 직업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건축학과 출신의 목수가 그걸 좀 더 레벨업 시켜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도어 그 다음에 우리는 아웃도어 제품이나 옷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죠. 매출도 10배가 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좀 더 재미있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카누를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웃도어 그 다음에 대한 레포츠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서 그쪽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카약을 탄다든지 이런 쪽 사업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니치, 초니치라고 한다는데요. 언뜻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바위에 매달려서 침낭에서 자는 겁니다. 바위에 텐트를 매달고 자는 거, 이런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니치, 초니치라고 합니다. 마니아층을 얘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마니아층들에 대해서 야, 진짜로 저 부분을 왜 할까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부분,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그리테이먼트 텃밭 산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2015년, 16년도 계속 그 나라에서도 이슈화 되고 있죠. 그래서 뭐 벼농사 짓는 빌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아니면 그 첨단 스마트 농장이라든지 그런 쪽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향후 20년 후를 볼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할 것이냐,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볼까요? IT 쪽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예전부터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부분이 차근차근 바뀌었죠. 너무 똑같은 단어를 쓰면은 식상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바뀌면서 뭐 IoT, 뭐 M2M, 뭐 O2O 이런 식으로 계속 용어가 바뀌면서 진보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의 기본 개념은 Anywhere, Anytime, Any Information.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정보를 다 내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게 유비쿼터스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기종 융합, IT, BT, 컨버전스 이런 것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식당을 잘하는데 그거를 그 레시피를 IT에 접목시켜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달될 거란 얘기입니다. 신에너지, 인공태양. 지금 인공태양 프로젝트가
프랑스에서 전 세계 컨소시엄으로서 지금 100조인가 200조짜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 프로젝트에 보면 한국도 지금 3%인가 4%의 지분을 가지고 그 인공 태양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차세대 연료, 이런 인공 태양이나 차세대 연료. 최근에 유가 문제도 발생되는 게 미국의 셰일 오일, 셰일 가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으면서 이슈가 늘면서 이게 이슈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미국이 갖고 있는 석유 매장량은 2.2%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 2.3%. 그러니까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셰일 오일이라는 거는 그 지하층에 진흙과 모래와 같이 섞여 있는 기름이에요. 근데 거기서 기름을 추출해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동안은 비용 때문에 추출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비용은 획기적으로 낮췄어요. 획기적으로 낮춰서 그 단가가 보통 47불, 8불, 9불 때에 이 셰일 가스, 셰일 오일에서부터 원유를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됐습니다. 근데 일반 시추공에서 오일을 뽑는 데는 보통 13불, 14불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비교해보면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이지만 전체 매장량이 셰일 오일은 미국이 1등이기 때문에 매장량에서는 지금 다시 파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이 인공태양과 차세대 연료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부분을 볼까요? 지금은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죠. 이제 중국은 15억 인구가 생산국에서 소비국으로 바뀌고 있고 품질의 고급화를 추진합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의 패션 업체만 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백화점에서 신세계 백화점에서 그 중국 브랜드가 런칭이 됐는데 이 중국 브랜드가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런칭을 해서 최고의 매출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싸구려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고급화됐고 또 중국 내가 생산국 이미지에서 소비국까지도 같이 가고 있다는 거 꼭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계속 나가겠지만 얼마나 더 갈 거냐? 포스트 차이나가 누구 거냐? 저는 인도라고 봅니다. 인도를 왜 포스트 차이나로 보냐면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입니다. 중국하고 비슷해요. 중국이 15억이고 인도가 지금 13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중국은 산화 정책을 쳤고 인도는 산화 정책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계속 줄고 있으니까 중국이 작년부터 산화 정책을 좀씩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높은 교육열이 있어요. 높은 교육열. 그 미국에 가면 그 유명한 대학들에서 박사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인도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박사까지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인도에 있는 그 장차관들이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신규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엄청난 추진력으로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인도가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 마인드라가 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했고 향후에 그 타타 그룹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인도를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더 나아가서는 포스트 차이나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인도도 또 한 2, 30년 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저는 아프리카라고 봅니다. 아프리카가 굉장히 지금 낙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프리카는 풍부한 재화자원 그리고 폭풍적인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너무 낮아서 폭풍적인 성장세라고 해봤자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잠재력은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변하지 않겠느냐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소셜 네트워크 한번 간단히 짚어보죠. 소셜 네트워크에 보면은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커머스, 소셜 커머스에서는 그룹폰, 쿠폰 같은 게 있었죠. 소셜 애널리시스는 사이람, 소셜 다잉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점점 발달해 나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자체 가지고는 돈이 안 되고 커머스나 어널리시스 쪽을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빅데이터는 그냥 큰 데이터가 다 빅데이터는 아닙니다. 빅데이터의 기본 개념은 서버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을 때 각각 분산 처리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SQL 문장을 한다거나 할 때 그걸 메모리에다 올려서 돌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각각 서버에서 처리 결과만 서버로 전송하게끔 하는 하드 기술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분산 처리가 되는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이 빅데이터 처리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얘는 뭐 빅데이터 처리, 분석, 처리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그 옛날에 많았던 그 데이터 마이닝에서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를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라는 부분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데이터는 빅데이터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도 그 데이터는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많아봤자 몇 기가, 몇백 기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부분은 대부분이 기계가 제너레이션 해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제너레이션 해주는 데이터들을 개선하고 처리해주는 부분을 빅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되고요. 빅데이터는 발생, 수집, 저장, 분석, 적용이라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부분을 이제 빅데이터 시장 영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IoT, ICT 해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지원한다. 자동차 IoT, 뭐 스마트홈, LED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갖고 보십시오.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ICT라는 단어. 이렇게 해서 2일차 2부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2일차 3부 강의는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